그렇다면 지휘 명령 체계상 이거는 누가 보낸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미군이 보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굳이 법적 책임을 따지자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죠. 생생현대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전시작전 통제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해도 많은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오늘 하느냐? 1950년 7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느냐? 작전 지휘의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대사를 통해서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메가더 사령관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장군, 특별한 기간 동안에 한국군의 지휘를 맡아 전쟁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화답을 했죠. 귀하에 용맹한 군대를 지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 지휘권 이양은 유엔에도 보고가 됐고요. 7월 25일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 지휘권을 유엔 사령관에게 넘긴 것일까요?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것은 1950년 7월 15일,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954년 11월 17일 양국 간의 합의 의사록에서 이 점이 다시 확인이 되죠. 이 작전 지휘권은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전환이 됩니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작전 지휘권을 이양했느냐? 작전 지휘의 효율성을 위해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6.25가 발발한 후에 약 일주일 남짓 뒤인 1950년 7월 2일 미군이 참전을 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였죠. 그런데 지휘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작전 구역 내에서도 진격 방향이 다르다든가, 심지어는 한 도로 위에서 미군은 북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남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미군의 시선을 담은 사진도 있습니다. 자, 작전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니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은 한국군이 행사하고 있었고, 미군의 작전 지휘권, 유엔군의 작전 지휘권은 미군이 행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국군을 유엔군 산하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전 지휘권 이양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뒤에 9.28 서울 수복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군이 반격에 성공해서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국군이 이처럼 큰 전과를 올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950년 7월 15일 작전 지휘권 이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이 계속 주둔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전 지휘권이 작전
통제권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전시 평시가 나뉘는 것은 또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면 작전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전 지휘권, 전시에 행사했던 작전 지휘권은 군 인사권까지를 포함합니다. 작전 통제권은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유엔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태국군은 70년대까지 주둔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의장대원 2명인가 3명 또 이제 관리 인력 등등 해서 주둔하고 있는데 유엔군은 다국적 군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명분도 생기니까요.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유엔은 대한민국에 유엔군도 파견하고 6.25는 유엔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 유엔군의 이름으로 싸운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비동맹 국가들, 그러니까 이른바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유엔에서 북한의 유리한 결의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유엔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루가 아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겼던 거죠. 혹시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려서만 해도, 그러니까 70년대만 해도 10월 24일 유엔의 날이 국경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유엔 회원국도 아닌데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삼았다. 그만큼 우리는 유엔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 친북한적인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또 그런 것들이 실제 현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탈유엔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엔에서 탈퇴할 일도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유엔 산하 기구에는 우리가 회원국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엔의 작전 통제권을 미군으로 이양할 필요가 생깁니다.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한미연합사령부는 한국과 미국군만 있는데 작전 통제권을 보유했었습니다. 전시와 평시 모두 작전 통제권을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요즘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1979년에 부마 사태가 일어나죠.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에 이제 광주에서 또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부마 사태 때는 해병대, 그리고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각각 이제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에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렇듯 이제 군대가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렇다면은 지휘 명령 체계상 이거는 누가 보낸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미군이 보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굳이 법적 책임을 따지자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입장을 바꾸죠. 전쟁이 나면 그때 미군이 지휘를 하겠다. 이래서 평시와 전시 작전권이 나뉘게 됩니다. 1994년에 이제 협정을 맺어서 이제는 평시에는 한국군이 책임, 그러니까 평시에는 각각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한국군은 한국군이, 미군은 미국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 이렇게 평시와 전시 작전 지휘권이 나뉘게 됩니다. 물론 전시에는 여전히 미군이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한국 측에서는 한 나라가, 한 주권 국가가 자국의 군대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반응이 우리 측 예측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당장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실제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이것을 뭔가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미국이 당장 가져가라고 나오니까 이 예측 못한 반응에 우리 측도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당장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2012년 4월 17일에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기로 양국 간에 합의를 합니다. 이때 미국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있죠. 환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 우리는 가져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아니 전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는데 6.25 이후에 전쟁이 나지 않아서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환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 행사입니다. 이 용어 문제를 조금만 짚고 넘어가자면, 용어를 규정하는 순간에 어떤 프레임이 생겨버립니다. 요즘 가장 핫한 얘기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인데요. 이것은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는 물이 오염이 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씁니다. 한참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방류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써야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자면 보수와 진보도 용어 프레임의 결과인데요. 보수는 뭔가 머물러 있고 약간 좀 고루한 느낌이 나죠. 진보는 계속 발전 도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보수 진보라고 쓰지 않고 좌익, 우익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2012년 4월 17일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북핵 도발의 횟수가 늘어나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 이제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국민 서명도 받고 이 한미 협상을 통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 행사 시기를 연기하자.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합의를 한 결과 3년 연기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단독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2015년 12월 1일로 이것을 한 3년 6개월 정도 쭉 미뤄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미국은 그러면 2020년에 한국군이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고 제의를 했고요. 우리 측에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침략 야욕이라든가 이 북한 문제가 대폭 완화할 때까지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한민구 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제 협정을 맺죠. 북한의 위협이 대폭 완화될 때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이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이 당시 야당에서 했던 얘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거 창피한 일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일부 학자들 또 일부 극소수 전문 반대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그럼 전쟁이 나면은 지휘도 못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냐?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학자 중에는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싸우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못 싸우는 거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얼마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지 좀 단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려서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무책임한 얘기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